23-24 시즌 카라바오컵 결승전이 리버풀과 첼시의 연장 혈투 끝에 반다이크의 극장골로 리버풀의 우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리버풀은 이로써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는 클롭에게 트로피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경기 전 부상으로 주전 대부분을 잃은 리버풀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승산이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첼시와 첼시 팬들에게는 뼈아픈 패배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첼시는 2019 UEFA 슈퍼컵부터 시작해서 2022 카라바오컵과 FA컵에 이어 2024 카라바오컵까지 연달아서 클롭의 리버풀에게 트로피를 헌납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날 리버풀은 첼시의 후방에서부터 압박을 강하게 걸며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첼시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루이스 디아스, 하포, 엘리엇이 각자 2명의 센터백과 페트로비치 골키퍼를 마크하면서 패스기를 차단했는데요. 결국 페트로비치는 압박 라인을 넘기는 킥으로 측면의 귀스토를 노렸지만 이 역시 로버트슨에게 클리어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드사시의 잦은 실체성 플레이는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던 첼시의 후방 자원들은 결국 잭슨을 바라보며 전방으로 길게 롱킥을 보냅니다. 이번 시즌 내내 지적되고 있는 첼시의 후방 빌드업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선택입니다. 그러나 잭슨은 드록바가 아니었습니다. 피지컬에 강점이 없는 잭슨은 이날 반다이크와 코나테의 수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잭슨은 12번의 그라운드 경합에서 5번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공중볼 경합 또 3번 중 1번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볼 소유도 11번이나 잃어버리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잭슨은 반다이크와 코네타를 피해 중앙에서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었는데요. 그 자리를 2선 자원들이 침투하면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아니 어쩌면 모두가 예상했던 문제가 첼시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 결정력입니다. 첼시의 2선 자원들의 부족한 골 결정력은 결국 이날 첼시의 패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날 첼시는 5번의 빅찬스와 2.28이라는 높은 XG 값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갤러거가 정돈되지 않은 리버풀의 수비를 틈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스털링에게 볼을 전개합니다. 이 볼이 튀면서 콜 팔머의 슈팅 기회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켈러허에게 막히고 맙니다. 물론 켈러허의 슈퍼세이브도 돋보이는 장면이지만 결정력이 아쉬운 장면입니다. 후반전에도 첼시의 골 결정력 문제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측면으로 침투한 잭슨에게 볼을 건네받은 갤러거가 다시 중앙으로 침투하는 엔소에게 볼을 찔러줍니다. 그러나 엔소는 뒤에 노마크 위치에 있는 스털링과 팔머를 보지 않고 애매한 힐킥으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날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이 장면입니다. 갤러거가 오른쪽에 팔머로부터 볼을 넘겨받으면서 1대1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켈러허의 전진 타이밍도 좋았겠지만 갤러거가 원터치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는 점에서 첼시에게 뼈아픈 미스로 다가왔습니다. 이날 리버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다이크를 노리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선발 라인업 중에서 장신 선수는 코나테, 흐라벤베르흐, 반다이크 이 세 선수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의 신장은 모두 180 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세트피스는 이 3명을 이용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첼시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다이크를 모두 놓칩니다. 이 장면에서는 반다이크 앞에 코릴이 있지만 프리킥이 넘어온 상황에서는 코릴이 아니라 칠웰이 반다이크를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엔도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코릴에게 스크린을 걸었기 때문에 골은 취소가 됐지만 어떻게 해서든 반다이크의 머리를 맞출 것이라는 것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골 장면을 보면 리버풀의 세 선수가 일렬로 서 있다가 흩어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 첼시 역시 같은 수로 맞대응을 하는데요. 그러나 정작 리버풀의 세 선수가 흩어지고 반다이크가 앞으로 잘라 들어가는 동작을 가져가자 드사시는 본인이 마크맨이었던 반다이크를 놓치고 맙니다. 결국 반다이크는 무드릭 앞에서 비교적 쉽게 골을 터뜨리고 맙니다. 첼시는 이번 대회에 우승하지 못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먼저 토드볼리의 인수 이후로 잘 풀리지 않는 팀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 최근 영입된 젊은 자원들이 우승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도 얻지 못했습니다. 포체티노 개인에게 있어서도 PL에서의 첫 트로피를 놓친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무엇보다 부상으로 약해진 리버풀의 전력을 상대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던 부족한 후방 빌드업 체계와 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점은 더더욱 뼈아픈 지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차버린 첼시에게 아쉬울 따름입니다.